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의원님은 목소리가 상당히 이제 오늘 우렁차고 네. 활기차게 들리는데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대기실에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있대요. 아우 죄송합니다. 너무 요즘 피곤해가지고.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좀 뭐 많은 곳에서 부르는 것도 많고 좀 피곤하다, 지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유 뭐 그런 건 아닌데요. 하여간 이게 오늘 지금 아직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네 번째 방송이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요즘 좀 일이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보통 하루에 뭐 6, 7군데 출연하고 그러면 좀 점심도 사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점심 때마다 방송이 있어서 점심 못 먹습니다. 제가 다음에 저녁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조찬도 되는데. 네. 자, 농담이었고요. 자, 일단 가장 지금 눈길을 끄는 건 이영환 또 이준석 두 사람의 지금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이은주 전 의원이 함께한 부산 토크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을 영어로 뭐 린턴 이렇게 표현을 했나요? 자, 인 위원장은 조금 섭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뭐 헤어질 결심을 굳히는 장면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박 의원님? 뭐 그 장면만 잘라서 보면 그 인유한 위원장이 좀 섭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네. 또 이제 세간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유한 위원장이 뭐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네.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대통합 뭐 이런 거였는데 그 통합이라는 거는 좋은 거죠 자체는. 그러나 그게 서로의 뜻이 맞아야 통합이 되는 건데 한쪽은 원치 않는 방식을 가지고 통합이라 그러면 그건 강요가 돼요. 이를테면 사면이라는 용어가 뭐 적절치 않다는 점은 인유한 위원장도 인정을 했지만 이런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 서서 보자면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것도 집단적으로. 네. 근데 가해자들은 누구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있고 전학생이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지. 당신 좀 아플 거야. 그래서 위로해. 대신에 학교를 생각해서 좀 우리 큰 틀에서 참고 다시 화합해보자.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는. 아니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든가 본인들의 잘못을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이준석이라는 말하자면 그 정치인이 저 당내에서 갖고 있던 지위와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 그걸 복원시켜 주든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정서적 위로와 정서적인 화해를 하자고 인연 위원장이 자꾸 몇 차례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공세예요. 일종의 이제 통합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초대받다는 자리에 온 거예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신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른 정치적 언어로 얘기하고 있다. 요걸 이제 이준석식의 비틀기로 네. 영어를 통해서 표현한 거라고 보는데 그 장면만 잘라서 보면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인유한 위원장이 잘못한 건 없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네. 인유한 위원장이 사과할 문제도 아니고 인유한 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이 전학생이 위로하고 사과하고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준일 수석이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이제 박원석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환자는 부산에 있다. 마음 아픈 사람이 환자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박 전 의원의 설명대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제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 내용을 인요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 중진 의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요구가 안 되겠죠. 이를테면은 월권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한테 뭘 요구하는 거 월권이다라고 본인이 선을 그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전략은 정확하게 틱포텟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준다라는 거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현찰 가져와라.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뭐 가머니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당대표직을 이렇게 무리하게 저쪽에서 밀어내가지고 나를 당대표로 날렸으니 그에 준하는 거를 가져오면은 내가 얘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를 쓴 거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틱포텟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임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 만난 다음에 코리안 젠틀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갑자기 영어를 뜬 건 이게 웬 코리안 젠틀맨이지? 썼으니까 이제 미스터 린튼.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건 사실은 그 장성철 소장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용산의 대통령에 가까운 검사들이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소위 말해서 유승민, 이준석 품지 않으면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거 뭐 그 총선 완전히 큰일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라라고 한 거니까 이거와 그 환자는 서울에 있다 요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전 소식통으로 전해 듣기로는 용산에서 굉장히 불쾌했다. 근데 이거는 의도적 도발이에요. 의도적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는 너희들을 도발할 것이고 너희들이 진짜로 생각이 있으면 말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니까 이거는 거의 물 건너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발이라면 그리고 물 건너 갔다라고 본다면 자,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하고 있고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에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당 쪽으로 간다고 이제는 봐야 될까요? 뭐 굳이 그거를 부인하고 있지 않죠.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헤어질 결심은 하지 않았고 12월까지 지켜보겠다 했는데 지금 스탠스는 지켜봐도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뭐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어쨌든 당내에서 정치 행보를 같이 해왔던 그 뭐 천하용인 그 실무팀 뭐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진척이 됐는지는 뭐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어떤 신당을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과거의 바른정당 모델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개혁 보수,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정당 내에서 이렇게 우격다짐식의 혹은 과거와 같은 그런 이 반공 이념에 기초한 그런 보수가 아닌 뭔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보수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집. 네. 근데 이건 한번 해본 실험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뭐 탄핵 때 나왔다 다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할 거냐.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요즘에 나오는 얘기 행간을 보면 뭐 비명 진보와도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개혁 보수 정당은 넘어서겠다. 그걸 넘어서 뭔가 한국 정치 전체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좀 해보겠다. 근데 이런 구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구상은 이준석 신당으로 수렴되지 않습니다. 이준석 신당을 내세우면 그런 구상은 실현이 안 돼요. 그건 일종의 이제 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체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양 극단이 싸우는 이런 이제 87년 이 유산이 87년 헌법이 남긴 육공화국이 남긴 이 정당 체제를 넘어서겠다는 새로운 어떤 정치 연합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거고 광범위한 거고 훨씬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근데 이 네이밍을 이 레이블링을 이준석 신당으로 하면은 그 포함이 안 됩니다. 담기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가능성을 열고 본인이 그것에 이제 이 마중물 촉매자 매개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역할 설정을 해야 그 가능성이 열릴 텐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까지 누구와 이걸 얘기를 했는지 일부 비명계와 만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비명계 쪽에서도 만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필요성 넓은 양극단 정치를 깨기 위한 새로운 어떤 정치 재편의 가능성과 긍정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정치적 시도와 도전을 한다면 그런 정도의 목표와 그런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양당의 구심력을 흔들기 굉장히 어렵고 물론 아주 컴팩트하게 비례정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준석 신당이라는 네이밍으로 뭐 그것도 하나의 컨셉이에요. 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래도 소수 정당으로서 의석수를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의 2030 표심 이런 걸 딱 겨냥해서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합리적 보수를 원하는 그런 표심을 결집해서 컴팩트한 어떤 그야말로 이준석 신당이라는 브랜드로 비례정당 같은 걸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이제 작은 시도인 거죠. 이제 그걸 할 건지 최대 연합의 목표를 두고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한 정치 재편의 시도를 할 건지 그건 이제 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또 누구와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봅니다. 이준석 신당 파괴력 김준일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많은 게 이게 지금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걸로 갈지 이제 연립형으로 갈지 병립형으로 갈지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고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이즈와 이 목표 지향점은 뭘로 두느냐 이를테면은 제3지대 다 모여. 뭐 요 정도의 이제 그 스케일이 커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한 지금 현역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시작부터 그렇게 돼서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가면은 이를테면 25% 얻었을 때 13석 나왔거든요. 2016년에.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이제 교섭단체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붙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뒤에 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은 더 이제 커지겠죠. 중요한 거에서 어쨌든 핵심 키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쥐고 있는 거는 맞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거든요. 방송 때문에 하는 방송 때문에 만났는데 현재까지 이 대표가 이전 대표가 접촉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현역 의원은 6명이라고 했습니다. 6명이고 뭐 더 늘어나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본인이 조금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구랑 더 접촉하고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접촉을 해본 사람이 한 현역 의원이 6명 정도 된다. 네. 자, 이걸 또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전해주셨습니다. 자, 또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갈 길은 상당히 또 멀고도 험할 텐데, 자, 이 윤핵관 또 영남 중진 불출마 험지 출마, 자 이건 사실은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은 이야기했는데 화답이 와야 됩니다. 박원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거 얼마나 화답이 오고 얼마나 호응을 받을까요? 글쎄 뭐 대상이 뭐 30명 안팎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도부 뭐 친윤 그다음에 다선 중진 포함하면은 근데 뭐 그 전부를 향해서 불출마나 험지출마를 요구하는 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들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거기서 반응이 오느냐 이걸 텐데 대표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1차적인 관측 포인트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거부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일종의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전에 그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특히 대통령실과는 그렇지 않고 혁신위원장이 그런 교감도 없이 저렇게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념 위원장의 지금의 당내에서의 포지션이나 행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쇄신 아니고서는 리더십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데 쇄신은 남들한테만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본인이 이미 뭐 울산에서 할 만큼 했고 여기서 더 고집한다는 거는 자기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남들한테 찬바람 맞으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먹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 주변의 희생을 요구하면 요즘에 목소리를 낮추고 굉장히 로우키 행보를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당 안팎에서는 장제원이 해야지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만큼 그동안에 대통령의 주변에서 비공식적이라도 큰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당 안팎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김기현 대표하고 입장이 다른 게 김기현 대표는 험지든 뭐가 됐든 서울이든 경기도가 됐든 당대표로서 총선 지휘하려면 본인도 출마를 해야 돼요. 불출마하고 총선 지휘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은 지금 무보직이잖아요. 당내에서는. 서울 수도권 와서 어디 가서 당선됩니까? 당선 안 돼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길게 보고 선당우사라는 명분이라도 쌓자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래서 시간 문제지 피하지 못한다. 거기에 몇 명 더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수단이 많아요. 뭐 공천 안 받고 출마 안 하면 뭐 네. 다른 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입각을 한다든지 예. 지방선거를 근데 인현 위원장은 주호영 또 전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TK 다선이잖아요. 5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워낙 기반이 단단해서 네, 4선인지 5선인지는 저희가 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찍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살아왔어요. 그분이 지역구로 옮기고도 옆에 지역구로. 그래서 거기가 거론은 했는데 본인의 결단이 아니고 그거는 뭐 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 친윤, 윤핵관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잖아요. 범자를 붙이면 해당할 수 있어도 그냥 그런 경우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인현 혁신위원장이 영남 또 윤핵관 중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윤핵관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철규 의원이 또 임명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또 출마와 관련해서 출마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니까 손은 누가 키우나 이러면서 일축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 결단은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직전까지는 다 보안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또 효과적이에요. 네. 아까 흔들립니다. 여러모로 지역도 흔들리고 당도 좀 어수선해지고 그러니까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고 다만 재선이에요. 3선이 아니라. 그래서 본인이 해당이 되지는 않고 다만 친윤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인재 영입을 하려면은 용산하고 가까운 사람이 가서 해야지. 이게 조금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실제 들어올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도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다만 사무총장으로 이제 그만둔 지 얼마 19일 만에 다시 복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겠느냐. 자,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하는 거나 행동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선을 그어요. 내가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는 건 월권이다라고 대통령한테 이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지금 물갈이에요. 수도가 저기 영남 물갈인데 여기에다가 3선대다 나가라고 하고 윤핵관들까지 희생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요한이 아니라 인석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잠깐만요. 인석열, 그러니까 네. 윤석열, 인요한 플러스 윤석열 해가지고 인석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까지 친윤까지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 그냥 이 당은 그냥 윤석열의 당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쇄신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별로 먹히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5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다뤄온 것은 김포시 서울 편입입니다. 부산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또 반대 의사, 또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시 자치단체장까지 역임한 바가 있는 경력,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치 포퓰리즘, 정치 쇼다 이렇게도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더 이 이슈를 더 확대해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이슈가 총선에 지대한 영향, 결정적인 변수가 될까요? 이미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유정복 김포시장을 지냈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걸 정치쇼다라고 강하게 비난한 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유정복 그 시장은 행정을 굉장히 잘 아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절차에만 1년 이상 걸리고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다. 그 절차를 다 통과하는 게.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꺼내드냐. 이런 면에서 정치 쇼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리고 거론은 안 했지만 오세훈 시장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게 서울시장이 적극적이어야 가능한데 오세훈 시장 굉장히 신중해요. 그 얘기는 서울 시민들에 대한 반응이, 서울 시민들의 이 사안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환영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원희룡 장관도 굉장히 유보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김기현 대표가 서둘러 이걸 꺼내 들었는데 너무 설익은 얘기를 더군다나 김포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갔다가 갑자기 김포 지역에 이런 요구가 있다는 얘기로 꺼내 들고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거기도 다 포함하자. 심지어 이제는 부울경 메가시티 또 이 서남권 광주를 중심으로 한 그 메가시티도 다 동시에 추진하자. 그냥 뭐 막 던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나중에 이제 뒷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결국 김기현 대표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만회해 보려는 어떤 조급한 시도에서 너무 섣부르게 들고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영남 다선 중진들의 일종의 이제 이전책.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전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그런 용도로 이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이 부산 사흘에서만 오선한 조경태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만든다는 것도 너무 뜬금없잖아요. 네. 토목공학 박사라고 또 행정구역 개표는 토목공학 박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신도시 계획도 아니고 그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때문에 당내에서도 왜 이렇게 그 여당이 무책임하고 이 제기될 반론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조차 되지 않는 이런 어설픈 얘기를 꺼내드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신중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김포시장을 만나고 이달 중순께는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만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총선 전에 될지 안 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포 외에 다른 경기도 지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면 총선에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네요.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왜냐하면 당에서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힘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당론 차원으로 뭔가를 추진한다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차기에 이를테면 대선 후보도 해야 되고 뭐 당의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장 만나고 뭐 김동연 지사 만나면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여기 정치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본인이 이거 찬성하면 본인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날아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완전 난리 나게 생겼어요. 인천에서는 이거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여론조사 말씀드릴게요. RM서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김포 편입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찬성이 33, 반대가 55.5. 대략 보면은 그냥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예요.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네. 제가 서울하고 경기 인천만 따로 하니까 서울은 부정이 60.9%고요. 평균보다 높고요. 경기 인천은 61.2%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김포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데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처음에 메가시티 서울이라고 이거 얘기하다가 야 서울 빼 그런 다음에 이름이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 됐다가 오늘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야 수도권 빼 수도권. 그다음에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됐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름이 3번이 바뀌는 게 이게 뉴시티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로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빼자. 그러면서 이제 뭐 3개 권역을 뭐 부울경도 하고 광주도 하고 뭐 충청도도 하고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떴다방이지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고려대에서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한 분을 모셨어요. 제가 정치인을 모셔가지고 총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의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0년 총선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를 내놨는데 하나도 안 먹히더라. 우리 발언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쓰레기로 보이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공약을 내놔도 보이지 않는다. 먼저 그래서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2020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무슨 공약을 내놔도 대통령 지지율 긍부정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로는 없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지금 환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아는데 아무도 그거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하고 있기도 하고. 자, 김포 편입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연 김포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도 명확하게 반대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걸 보면 그 이유는 뭡니까? 뭐 좀 비겁한 거죠. 눈치 보는 거고. 결국 이제 김포에서 찬성 여론도 꽤 있으니까 네. 그걸 의식하는 거고. 뭐 김기현, 조경태, 김포로 와라, 우리랑 한번 붙어보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울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거는 87년 그 6공화국 이후에 모든 정부, 즉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모든 정부가 가져왔던 하나의 당위고 그리고 대전략이고 국가 전략입니다. 근데 서울을 더 키우겠다. 이건 거기에 전면 역행하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은 특히 이제 이 지방화 시대를 열었던 그리고 균형 발전을 강하게 추진했던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유지가 있는 정당이라면 네. 좀 더 분명하고 단호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 대안은 이를테면 뭐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상대적으로 그 발전이 지체되거나 소외된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금 뭐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눈치 보고 2008년에 이제 뉴타운 공약 그때 악몽을 자꾸 민주당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결국 뉴타운 공약이 선거를 휩쓸었고 서울시에서 민주당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뉴타운하고 좀 다른 거는 그거는 이제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명분이 있는 그런 정책이었고 부동산 가격하고 직결되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욕망의 정치가 활활 타올랐는데 이건 그보다 복잡해요. 이게 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그래서 강서구하고 인접해 있는 김포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몰라도 그 이외에 저기 저 김포 북쪽에 이런 데 땅값이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전무하거든요. 네. 오히려 뭐 그러면 사실 김포의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냐 즉시 서울로 편입되면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예타 기준 적용되고 똑같이 5호선 연장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에 대해 따라서 이제 반론을 체계화해서 반박을 하면 되는데 여전히 민주당이 어쨌든 이게 가질 수 있는 본인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폭발력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네, 시간이 없어서 두 분께 각각 이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질문씩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200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탄희 의원도 또 조국 전 장관도 정동영 상임 고문은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에게는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또 왜 200석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은 불가능하고요. 예, 아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의석 구조나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아무리 거의 망해도 조금 이제 그 지역에서 가져가는 그 구둔자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합치면은 100석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이탄희 의원이 얘기한 거는 네.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이 아니라 이를테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좀 기득권을 내려놓자. 그래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고 많은 정당들이 다 조그만 소수 정당들이 들어오고 여기를 이제 골목 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역구는 이렇게 하면 대기업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합 정치를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 교착 상태로 있는 이 양당제를 조금 중도지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연합 정치를 해서 필요한 것부터 개혁하자라는 건데 저는 이탄희 의원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양당 정치를 좀 깨는 방식으로 이번엔 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외연을 확대하자는 그런 좀 의미가 담겨 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오늘 오전에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국민의힘처럼 중진에 대해서 험지 출마론
불출마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친명계 의원들한테도 비슷한 요구가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런 솔선수범이 없으면 이게 이제 계파 구도로 바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 양지 비명 험지냐 내지는 친명 양지 비명 축출이냐. 네. 근데 이런 구도를 깨려면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이른바 친명계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설득력이 이제 떨어지고 당내 다양한 반론에 부딪힐 것 같은데 당장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좀 보궐선거 좀 억지스러운 출마했잖아요. 네. 억지스러운 지역에 가서 그래야 이제 남들한테도 어떤 희생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상특보 알려드립니다. 서해 남부 쪽 먼바다 지역